2018년 3월 31일자 여러분들 기출문제거든요. 각각 여러분들 정답의 단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사실 이런 유형이 향후 토익 시험에서도 거의 한 80% 정도는 이 패턴을 거의 지킨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10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야, 진수군 이동 중에서도 그래도 시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 진수군 대단합니다. 오케이. 자, 101번 문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지의 형용사 부사가 동시에 나왔더라면 열의 9은 둘 중에 정답.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는 100% ly가 정답 A번. 이게 부사 어형 100%의 정답되는 부사편에 속한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스킬로 푸는 것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02번은 either과 짝을 짓는 or 문제인데 보통 선택지에 등위 접사가 나올 땐 왼쪽 편에 뭐 either, both, between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우 진석군 굿 좋아요. 자, 그 다음 103번 문제는 저희 여러분들 최근에 풀었던 문제였죠. 비록 여러분들 동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주어가 있다면 끊어주고 왼쪽에 주어랑 동사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특히 지금 접사가 나와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접, 일, 동, 이. 이 주면 안 돼. 접, 일, 동이. 접사가 한 개면 동사는 두 개.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to가 붙어 있거나 ing 붙어 있는 것들은 동사가 아니더라. 반면에 has나 have가 붙어 있는 것들은 100% 동사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어는 9월 3일자로 예약 잡혔다. 자, 그 다음 104번. 관사와 명사 사이의 빈칸입니다. 제가 ly가 떨어져 있는 게 80% 정답. 그 다음 명사가 여러분들 10% 정답. 요 beauty도 명사네요. 뭐 10% 정답. 그러면 애매할 땐 역시나 정답률이 높은 것들을 고르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Beautiful waterfalls요. 아름다운 폭포. 자, 그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치사들로 나열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will, 동사가 있거든요. 위에도 보니까 are, 동사가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쉼표를 또 끌어주고 접사가 이미 나온 문장. 그죠, 여러분들? 접사가 이미 나온 문장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 restructuring 같은 경우는 뭐 구조 조정이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이렇게 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와라 라는 문제였고요. 제가 up, down, out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손대지 마라 그랬죠. away, apart, aside 이런 것들 말입니다. 손대지 마라 그랬대. 그리고 웬만하면 A로 시작하는 정의사들은 정답률이 3%에서 5% 희박하다 그랬습니다. 고로 A번과 C번 이렇게 여러분들 좀 풀어달라 이 말이거든.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C번. 구조조정의 프로세스는 과정과 공정이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자, 전차 문제지만 때로는 명사가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process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process of 뒤에 of 왔습니까? process 여기서는 동사고 요거는 동사고 동사와 명사 모두 쓰입니다. process overstate review in the process of 요거 정답되는 문제였거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언제 나왔던 문제인지 2018년 10월 28일자 정의통일 문제였었네요. 그리고는 역시나 아까 여러분들 풀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We are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출간하는 과정에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In the processing of publishing. 이런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셨다면 좋습니다. In the process of researching. 이것도 눈에 익숙하게 될 거라는 사실. 자, 그 다음 106번 문제입니다. 106번은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접속사가 있네요. since. 당연히 접사가 있다면 동사가 나왔다 할지라도 동사라는 게 더 쓰더라. 역시 여러분들 접, 일, 동, 이 원리였죠. 그리고 나서는 선택지의 동사가 2개 이상일 땐 수, 시, 태 3단계로 문제를 푼다. 그죠, 여러분들? 정답은 C번. 실제 문제가 아니고요. 주어가 단수 형태라면 agree보다는 그렇죠. agrees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가 필요하겠네요. 수, 시, 태 이게 원리입니다. 스위치 문제예요. 이거는 스위치 문제. 그래서 주어는 agree 동의했다. to replace 하기를 동의했다라는 C번.
혹자들은 뭐 since면 스님 현재 완료 시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since가 조업사일 때 때문이라는 의미일 때는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시제에 관계없이 다 씁니다. 그 다음 107번 문제는요. 명사의 문제거든요. 뭐 사실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라서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The board of directors have assigned 할당했다. assign 할당하다. Mr. 갈라라가 씨를 to lead the discussion 토론을 이끌도록 업무를 할당했다. 이런 편의 문제였거든요. 뭐뭐에 대한 토론 discussion 토론을 이끄는 겁니다. lead하는 겁니다. lead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요. 이끌다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 사람 군진 명사가 나와요. 팀을 이끌고 토론을 이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군직 관련 명사가 나오죠. discussion 좋습니다. 그 다음 108번 문제는요. 의문사가 나열되었죠. 제가 의문사가 나열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드렸습니다. 먼저 왼쪽을 먼저 보라 있습니다. 왼쪽을 먼저 봐야 돼. 의문사는 빈칸 앞에 명사 있는지 이걸 먼저 봐야 돼. 왼쪽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야. 명사가 있다면 당연히 관계대명사 문제. 얘랑 중에서 골라주는 뒤번에 후. 결국 사람 빈칸 동사입니까? 뭐 100% 여러분들 후가 정답되는 자리였죠. 자, 그 다음 109번은 부사어의 문제입니다. 제가 부사어의는 이렇게 말했죠. 일단 여러분들 시제 부사 확인하시고 위치 부사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시제는 were, recently 잠깐 뭐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단어는 전혀 아니지만 recently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 과거나 announced요. 과거나 conducted 과거나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볼까요? recognize 여러분들 최근에 라는 여러분들 C번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 문제였지? 2019년 6월 15일자 문제였었네요. 이렇게 과거랑 현재 완료에서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00%라 말은 못해드리겠지만 확률이 90%가량을 합니다. 최근에 초대받았다. to visit 하기로 정답은 C번 시제 부사였네요. highly 같은 경우는 뭐 수준이 높게라는 뭐 그런 부사고요. closely는 뭐 세밀하게 뭐 정밀하게 뭐 그런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110번 조업사와 전의사가 동시에 나열되는 문제는요. 부사는 버리는데 모르시면 A로 시작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대문자 except, 대문자 about, 뭐 대문자 into처럼 원래 여러분들 문두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자, 원래 제가 문두에 쓸 수 없는 단어 대문자로 나오면 100% 오답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A번과 C번 두 가지 남았는데 뜻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of가 전치사 대시 접속사라는 느낌은 팍팍 든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빈칸과 쉼표 차이 뭐 찾기? 그렇죠. 동사 찾기. 빈칸 명사 with 명사 쉼표 딱 끊어주면 동사가 없구나. 인데 뜻은 몰라도 버리기. 됐습니까?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조업사인데 빈도는 없습니다. 정답은 A번. As a result of the contract. 계약의 결과로서 판매량이 올랐다. 좋아요. 자, 그 다음 111번 문제입니다. 명사어의 문제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명사어의 문제는 물론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명사어의 문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서 계속 눈에서 반복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머리 믿지 마라 그랬죠. 머리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반복과 복습 세뇌시키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거 어디 갔나 잠시만. 명사 여기 있구나. 항상 명사는 앞에 전인사 혹은 뒤에 전인사 확인.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지금 선택지 여러분들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contribution 나와라. 그렇다면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네, contribution이라는 단어 찾아볼게요. 헌신 내지는 기여라는 단어죠. 헌신 내지는 기여. 역시나 예문에 나온 것들 contribution to 상당한 기여, 뭐뭐에 대한 기여. 그 다음 contribution to the quality 품질에 대한 헌신과 기여.
자, 여러분들 contribution to 나와 있죠, 여러분들 to. 물론 직원들의 헌신도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뭐에 대한 헌신이라고 쓰일 때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직원들로부터 헌신인데요. contribution to 나와 있죠. 회사의 뭐뭐에 대한 헌신, to가 나와 있죠, 그죠? 요런 여러분들 상관관계에 의해서 A번 JP에 대한 탁월한 contribution, 헌신과 기여 오른쪽에 to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신과 기여. 네. 참고로 기부금이라는 돈의 의미, donation의 의미도 가지기도 하는 매우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참고로 qualification 같은 경우는 전치사 for라 만납니다. 뭐뭐에 대한 자격 요건. 됐습니까? 네. abilities of로 쓰입니다. 뭐뭐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 다음 112번 문제입니다. 조동사와 동사원형 사이에는 ly 붙어 있는 거 D번. 이건 쉬웠죠? 자, 그 다음 113번. 자, 여러분들 전치사들로 나열되어 있는데 긴 것들이 나왔다면 해석이라 그랬죠? 물론 opposite, 여러분들 맞은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지만 과거 5년 동안의 토익시험에 단 한 번 나오고는 사라집니다. 웬만해서는 고르지 말아야겠죠. against, 제가 A로 시작하는 전치사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머, 제가 반드시 뒤에 어떤 명사? 복수명사. 특히 사람 복수는 100%입니다. 사람 복수는 100%야. 그렇다면 뒤에 winter seas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정답은 C번. 단수형과 만날 수 없는 어머 이렇게 알아주시면 C번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114번 문제입니다. 114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OUS로 끝나는 품사가 형용사, 명사가 필요하겠죠. 특히 there has been이 중요한데요. 뭐 there 여러분들 is건 there are건 100%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일명 도치구문을 만들죠. 명사가 있다. 이때 there는 해석이 안 됩니다. growth,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D번. 물론 C번의 grower, 토익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얘도 명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ER로 끝나는 것들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명사? 가선명사. 그렇지! 웬만하면 복수 찍어야 돼. 관사나 소유격이 없다면 단수형태로 쓸 수 없는 명사, 이게 가산명사의 원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쉽죠? TH로 끝나면 100% 명사, right? 그 다음 115번입니다. 115번. 115번은 여러분들 보니까 뭐 선택지에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네요. 참고로 reach라는 단어가 타동사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30 million dollars이요. 3천만 불에 도달하다. 이런 식의 내용이네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정답은 A번. 이게 뭐냐고요? 자, 원래 타동사들은 전치사 앞에서는 능동태로 쓸 수 없어요. 전치사 from 나올 수가 없는 이유인데요. 반면에 over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전치사도 가능하지만 부사도 가능한 단어가 여러분들 토익시험에서는 3개가 출제가 되는데 뭐뭐가 있을까? 빨리 안 떠오르면 나 공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본인들의 영어 실력은요, 제가 물었을 때 잘 안 나오면 시험장에서도 내가 못 써먹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 클루 단서입니다. over, around, about. 얘들은 전치사인데요. 숫자를 만나는 순간 이때는 전치사가 아닌 부사가 여러분들 된다라는 사실이죠. 놀랍습니까? over 이상이라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A번. 전치사 from이 나올 수 없죠. father 이런 단어 손대지 마세요. 토익시험 역사상 나온 적이 없고요. assigned도 토익시험에서는 정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단어에 속합니다. 20년 동안 딱 2번 나와요. 자, 그 다음 1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offer이라는 타동사 뒤에 명사가 필요하겠다. 그죠? 다만 명사는 2가지가 있네요. advice, advisor. 이게 뭡니까? 네,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명사 문법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게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명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나 이 3단계를 좀 지켜달라 이 말이거든. 요거를 계속 여러분들 연달아 여러분들 무슨 뭐 차차차차차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나오듯이 차차차차 이렇게 여러분들 동시에 입에서 쏟아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다면 좋습니다. D번. ER 붙어 있는 건 가산명사 맞나요? 관사가 없다면 단수불가. 해석상 탁월한 advice를 제공하다 라고 풀이함보다 advisor는 가산명사, C 이렇게 끝나면 대부분 다 불가산명사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17번 또 부사어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시제부사, 위치부사. 일단은 제가 interview라는 이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번과 C번이 오답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배려형 부사. 그렇습니다. 배려형 부사.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형부가 필요하죠. 형용사건, 부사건. 네. 그래서 배려형 부사들은 동사 수식 불가. 그래서 B번과 D번 줄여놓고 나서 푸는 거야. 그리고는 주어가 job applicants를 tomorrow 내일 거의 인터뷰하냐? 거의 인터뷰하다. 우리 언어에서도 좀 어색하다. 그죠? 개별적으로 인터뷰할 거다. personally 정답은 D번. 개별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둘 다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personally D번. 그래서 선택지를 좁히는 작업부터 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18번 문제요. 보니까 여러분들 선택지의 동사들로 나열되어 있네요. 시간 오고 찾아셔야죠. when도 있고 여러분들 현재 동사도 있네요. 시간 조사 아시죠? when, why, until, before, after, once, as soon as. 총 7개 시간 접사. 종속절이 현재일 때 주절은 어떤 시제? 네, 그렇습니다. 미래 시제, 시간 조건 부사절 문제였습니다. oversee는 관리 감독하다. 내년에 내 다음 7월 달에 오픈할 때 운영을 감독할 거야. 그런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119번 문제입니다. 명사어휘 문제네 보니까 명사어휘. 자, 보니까 회사가 고객이 듣고 싶은 것은 뭘까? 회사가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요, feedback입니다. 영어로도 feedback. 혹은 여러분들 output, out, 바깥으로 put, 내놓은 거, output. 혹은 각종 의견, 리뷰 같은 겁니다. 그것을 또한 comment라는 표현식이라 하죠. 제품에 대한 커멘트나 리뷰나 output, feedback. 듣고 보니까 다 한글로 쓰는 편이네요. 정답은 여러분들 B번. comparison은 뭐 비교란 단어고요. order, 주문이란 단어인데 주문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를 들어야겠죠. 소리, 말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hear 때는. 자, 그 다음 120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사 앞에 여러분들 형용사가 정답 가능성이 80%다. 그죠? C번. 믿을 만한 평가. 자, 그 다음 121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어휘 쉽지 않다 이거. 자, 형용사 어휘 문제 아시는 거 있나? 네, 이 문제는 정답 B인데요. overdue. due가 원래는 예정이란 말인데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기간 명사 뒤에 overdue가 나오는 순간 얼마만큼 연체된 이라는 표현 씁니다. 토익 시험에서 overdue가 꽤나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 거예요. 왜냐? 비즈니스맨이 아니니까. 비즈니스맨이 되면 사실상 다 독립이거든요. 한국이라면 엄마 아빠 품에 이제 여러분들 버티고 있지만은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집세에 대한 월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내세요라는 여러분들 내용의 글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서가 테넌트처럼 세입자 이렇게 여러분들 월세 한마디로 뉴욕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90%가 다 여러분들 월세 내는 사람들이고 일해서 버는 돈의 30%를 다 월세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집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 30%를 아끼기 위해서죠. 그죠? 자, 이런 세입자들은 10일 이상 연체된 여러분들 세입자들이겠네요. overdue 연체된.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B번. 해석 문제라서 읽어봐 드렸습니다. 그 다음 122번 문제는요. 이렇게 명사 앞에 또 빈칸이네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80%인데 형사가 없어. 이거 동사. 제가 단어 끝에 S 붙어 있는 건 명사 앞에 오답 이런 스킬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복합명사 10%의 정답 가능성과 과거분사 ed 형태도 5%, ing 형태도 현재 분사도 5% 이렇게 80, 5, 5, 10 이런 식이거든요. 형용사가 정답률이 제일 높고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확률에 맞게 달라 이 말이거든.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확률 제가 다 정해드렸죠. 정답은 C번. 대신 한 번 본 복합명사는 절대적인 복합명사라 했죠.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건 한 번 복합명사 storage space면 저장 능력은 storage capacity 이런 표현으로 써달라 이 말이야. 이게 눈에 계속 익숙해야 돼.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 적이 있기 위해서는 눈에서 계속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쓸데없이 여러분들 유튜브 다른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이 내용들이 기억 속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불필요한 내용을 익히지 않는 것도 공부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이 됩니다.
조금씩 오래 하지 마시고요. 팍팍팍 빨리 끝내고 다른 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23번. 돈 관련 명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fee. 보통 각종 수수료. 특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료 내고 수업 듣잖아요. 그것을 영어로는 tuition fe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사 진찰료도 fee. 변호사 여러분들 수임료도 fee. 뭐 그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 budget 같은 경우는 예산. 앞으로 쓸 돈입니다. 앞으로 쓸 돈. C는 됐고, fear 이건 됐고. 이 문제는 광고료가 맞냐, 광고 예산이 맞냐. 사실 advertising fee라는 표현도 있고요, advertising budget이라는 표현 둘 다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 안 쓰겠네. 자, 볼까요, 여러분들? 광고를 여러분들 내려면 SF라는 회사에 컨택을 합니다. 거기서 you will make a smarter decision. 당신이 누구죠? 바로 이제 광고를 내는 사람인데, 광고를 내는 사람이 fee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내는 사람 fee 내지 않아요. fee를 결정하지 않아요. 수강료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학원 측이 결정했죠. 그죠, 여러분들? 학원 측이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이 내기만 하면 돼. 그게 fee 개념입니다. 반면 내가 얼마 쓸까 이렇게 책정할 때 budg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쓸 돈에 예상되는 금액 budget. 정답은 B번. decisions,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일가지 풀 수 있는 상당히 여러분들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124번. 사실상 여러분들이 대문자 인칭 대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그 다음 who 앞에는요, 무조건 여러분들 대문자로 나오면은 무조건 does와 anyone 둘 중에 찍는 문제라 보시면 되겠고요. once가 단수 형태네요. anyone, who 부정대명사 전에 배운 내용이죠. who 단수 동사 100% anyone입니다. 그렇죠? 100% anyone. 그 다음 25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좀 기네. 뭐뭐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efforts가 주어입니다. 정확히는 efforts. 그리고 will result 동사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주어가 동사일 거다. 노력이 result 결과를 낳을 거다. an increase in sales 판매량의 어떠한 결과, 판매량의 성장의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 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as though는 고르지 맙시다. 토익심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답 든 적이 없는 정답률 제로의 유일한 조업사가 as though입니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whereas는 반면에라는 의미의 조업사고요. whether인지 아닌지라는 단어 뒤에 or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or 나오면 100%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so that은 뭐 그리하여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기 위해서보다는 그리하여, 그리하면 이런 해석이 더 낫습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it remains to be seen 보여지는 게 남아있다. 두고 볼 일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두고 볼 일이다. 뭐가? 이 회사의 노력이 판매량의 성장을 낳을 것인지 안 낳을 것인지, 처리할지 처리하지 않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좋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해석 문제라서 제가 물론 읽어서 풀어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it 체크 표시하시고요. it 문두에 여러분들 만약에 3인칭 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it일 겁니다. he와 she와 they는 100% 오답이에요. 다만 it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일명 it to 구문이라는 가주어 진주어 혹은 it that 구문이라든지 혹은 it whether 구문. 좋습니다. 일명 it이 있을 때 조업사 문제는 명사절을 이끄는 조업사를 해가지고 that, whether, 의문사 이 세 개 중에서만 씁니다. It is A1 who will attend the meeting. 미팅에 참가할 사람이 A1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격의 명사절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it 본 순간 that, whether, 의문사 끝. 자, 그 다음 126번 문제입니다. 126번 문제.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부사어의 문제네. 부사어의 문제. 별도로라는 의미의 B번의 separately, 별도로라는 의미의 여러분들 부사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위에 노트북이 한 개만 딸려놓는다. 이거는 just one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별도로 이런 뉘앙스 해석 문제라서 읽어봐 드렸고요. loosely 나온 적이 없고
suddenly는 갑자기 판매 중이다 보다는 별도 판매다. 120번 중후반대에는 난이도가 높은 부사 어휘가 나올 거예요. 빨리 찍고 틀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랍니다. 그게 싫으시면 사전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 주어가 any workers 어떤 직원들이건 to be highly competent 유능한 직원들인 것으로 판단되다. 정답 여러분들 prove. 자, 먼저 이렇습니다. consider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를 취하지 않은 동사. 일명 consider, mind라든지 avoid, 혹은 deny. 이런 동사들이 바로 명사는 취할 수 있지만 동명사는 취할 수 있지만 부정사를 취할 수 없는 동사. 좋습니다. 자, 그리고 B, C번도 있는데 prove에 대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prove요. 뭐뭐로 판단하다, 판단되다 다 쓰여요. 이렇게 to be가 나오면 형용사가 뒤에 등장하거나 복합명사 되기도 하는데 뒤에 명사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to be가 여러분들 생략도 가능하죠. 잘 모르겠다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prove. become 아십니까? 똑같아요. remain 아십니까? remain. 좋아요. look, feel, seem. 그냥 여러분들 비동사랑 똑같은 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8번. 이 문제는 명사 앞에 정의사 문제인데 except은 정답에서 제외하고 풀기 그래 보시면 되고요. beyond는 정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단어. 5% 정도? 뜻이 같은 정의사가 나오면 둘 중 골라주는데 주로 오른쪽 왼쪽에 정의사가 중요한 단서예요. 뭐 policy도 있고 좋습니다. 정답은 A번. 뭐뭐에 대한. on도 여러분들 뭐뭐에 대한 이라는 여러분들 about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죠. 가장 최근에 토익 시험에서는 1월 말 시험에서 class on, 뭐뭐에 관한 강좌 이런 식의 문제로 on이 about 대신에 출제가 되었답니다. 뭐뭐에 대한 이란 정의사는 뭐 at, on, in, about, for, with 상당히 많거든요. 해석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명사나 짝짓기 문제 policy on. 자, 그 다음 129번입니다. 이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고요.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은요. 많을 땐 multi란 표현을 쓰지 않고 heavy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많으면 무겁죠? 고로 올립니다. heavy traffic congestion, 교통체증이 완화될 거다. 그런 문제였네요. multiple은 무조건 뒤에 여러분들 복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형용사 어휘 문제는 또한 오른쪽에 단수냐 복수냐 그 개념 기억하라 그랬죠? multiple은 many와 few처럼 100% 복수. 고로 올립니다. 다수니까요. 멀티니까요. 다수. 자, 그 다음 130번 문제입니다. 볼까요? 오른쪽에 to가 중요한 단서네요. 전부 다 동사네요. 통상적으로 전치사 왼쪽의 빈칸은요. BPP형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수동태를 찍자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능동태, 너만 외롭게 수동태. 좋습니다. 항상 동사는 수, 시, 태. 그리고 TH 같은 경우는 자동사를 제외하고는 전치사 앞에 수동태. 그런 문제였죠. 어떤 클레임이건 어떤 요청사항이건 고객관리부서로 보고돼야 된다. 그런 문제였네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작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래 나와 있으면 내가 찾기 어려운데. 요 문제. Part 6 문제는요. 지금 제가 문제를 보기가 상당히 좀 요 방법이 있구나. 프린트물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다시 확대. 좋습니다. 자, Part 6 문제고요. 항상 Part 6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시제 문제가 한두 문제, 대략 한 두 문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연결사 문제라 해가지고 앞문장과 뒷문장이라는 부사 문제가 한두 문제. 특히 5문제는 우리 700 개념반에서는 여러분들 다음 달 첫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과정이 진행돼요. 그 문제가 꼬박꼬박 나온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 세트마다 한 문제씩의 문장 삽입 문제인데 일단 걔네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순서 해석 문제라 물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요령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01번 문제입니다. 101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였죠. 가격 목록이란 표현 나와 있고
과연 우리의 어떤 가격 목록을 sent여 보내주었을까라는 문제군요. sent an email 어떤 이메일을 보여주냐면 라이센스 키도 있고 가격도 있는데 가격이 옛날 거 보내면 안 되겠죠. 올드한 거 말고 새로운 거 아니면 최신의 거. 그리고 최신의 이런 의미가 바로 latest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latest요. 최신의 가격 정보 바로 이 단어. 네, 정답 여러분들 A번. cooperative는 협력적인, surplus는 잉여의 남아도는 그런 말입니다. 잉여의 남아도는 한마디로 플러스가 된 돈 이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남아도는 명단을 주는 거 이상하죠. 네, 최신 버전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2번은 대명사 문제였네요. 132번.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대명사라기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features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였구나. features라는 복수 형태의 여러분들 명사가 나왔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런 표현들은 쓰시면 안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복수형 명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another day는 가산 단수 명사. one another는 원래 명사 앞에서 안 쓰는 부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each 같은 경우는 가산 단수 명사. 그죠? 반면 other 같은 경우는 가산 명사는 복수로 혹은 불가산 명사는 단수로 이게 총 5가지가 있죠. 바로 other 외에도 or other, some, most, more 이 총 5개입니다. 그래서 요 5개 all, some, most, more 그리고 other까지 포함해서 얘들은 세일 수 있는 건 복수, 세일 수 있는 건 단수. 어쨌거나 얘들은 뒤에 복수가 가능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features만 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수의 의미가 있다면 뒤에 명사의 수를 확인하라. 요 원리였습니다. 정답이 여러분들 other features요. 다른 기능들, 다른 특성 기능. features 같은 경우는 특성도 좋고 남들에게 없는 거야. 혹은 기능, 좋아요. 특별 기능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 133번 같은 경우는 문장 삽입 문제거든. 요건 제가 읽어봐야겠다. 보자. 앞문장에는 we will appreciate your feedback. 피드백. 제가 여러분들 고객과 회사 사이의 문제에서는 피드백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품 써보고 나서의 피드백을 듣고 싶어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뭐가 필요할까? C번에 your input.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랑 동의어로서 review, output. 저거 들었습니까? output? 네. 왜 이 동의어 원리가 중요하냐? 그 이유는 한 번 쓴 단어는 똑같이 쓰는 건 상당히 나쁜 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쓴 표현의 명사는 대명사로 쓰든가 혹은 살짝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마치 뭐냐면 나는 철수 그리고 영희 그리고 민호를 만났다보다는 나는 철수와 영희 그리고 민호 이런 식으로 와 그리고 동일하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게 유사하지만 다른 표현 쓰는 게 바로 좋은 문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원리에 의한다면 그 앞에서 언급된 단어의 유사 의미가 나왔다면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C번. 당신의 인풋은 도움 될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Right? 자, 그 다음 134번 문제는요. 관사와 명사 사이입니다. 형용사가 나올 자리인데요. 관사와 명사, 형용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 S 붙어 있는 것보다는 ed랑 ing의 분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C번. 원하는 명사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desired 명사만 찍으시면 100% 정답. 이렇게 과거분사 플러스 명사, 현재 플러스 명사, 수집받는 명사와의 해석 관계가 원칙이라는 점. 그렇지만 desiring 명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면 철자를 제가 잘못 썼네요. desire 반면 desired 자 원하는 레벨 원하는 수준 desire level desire cities 원하는 도시 하나만 더 볼게요. desire travel destination 원하는 여행 목적지 이게 원하는 명사. 선생님 원하는 이면은 ing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수식받는 명사의 마주품이다. 목적지가 있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로 엄밀히 따지면은 원해지는 이란 말인데 원하다의 수동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esired 명사가 우리가 원하는 여행 목적지라고 쓰게 되었답니다. 언어가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desired 명사만 찍어야지. 그리고 본 적 있게 만드시면 본 적 있어. desired 명사 본 적 있어. 요 원리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135번부터 이거는 첫 번째 문제부터 문장 집어넣기네요. 보니까. 일단 뒤에 아니구나. 앞문장 있구나. 앞문장 있네 보니까. 자, 시장 ROC가 will host the reception. 연회를 주최할 거랍니다. 언제 어디에? 그리고는 drinks, fruits, snacks 같은 게 제공될 거예요. 일단은 연회가 나왔고 연회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들이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뭐 A번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B번 같은 경우는 artists, 건축가들이 the beauty, 아름다움을 칭송했다는 표현. C번은 AP는 현재 going through renovation. go through는 겪다, 거치다 의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겪다, 거치다. 리모델링을 거치는 중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D번 AP는 가장 성공적인 상업용 건물. 근데 이게 Archbishop's Palace. 무슨 교황 단체가 만든 어떤 여러분 성당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이. Commercial building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12세기 나와 있네요. 뭐 대충 옛날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보존 관련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A번 아무래도 이 장소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서는 work. 작업이 나오네, 작업이 언급돼야겠네. 앞에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겠네. 이 문제는 정답이 C번. 주어는 현재 renovation을 진행 중이다. 보통 하자 보수 과정을 maintenanc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maintenance는 좀 하자가 발생한 걸 고치는 거, 원래 고치는 거야. 반면에 renovation은요, 아예 다 뜯어 고쳐요, 여러분들. 아예 다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renovation work, 이게 work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Work on it, started in the second. 와우, 맞아.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물 지으면 뚝딱이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빠르게 건물을 지어 올리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론 성공했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 가보시면은요, 얘들 장난 아니야. 막 100년째 수리 중, 200년째 공사 중,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유럽 가보시면은 유명 성당들이 말입니다. 뭐 프렌치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 현재도 계속해서 리모델링이 계속 그냥 거의 매년 이루어져야. 그런데 많이 크게 여러분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문을 닫지만 조금 게 여러분 구석구석 계속 보수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going through고 12세기에도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136번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였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고 아무래도 12세기에 지어진 건물, 어떤 건물? 가장 잘 보존된 건물, 이런 의미가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된 이라는 단어, preserve라는 단어입니다. 보존하다 의미의 타동사죠. observe 같은 경우는 뭐 관측하다 내지는 뭐 준수하다, 그런 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137번 시제 문제거든요. 풀이법은 여러분들 출입반 개념반에서는 출입법을 따로 여러분들 해석 첫날에 제가 다음부터 첫날에 강의하도록 할게요. hold는 개체하다, 수동태네요. 그리고는 주어가 언제 개체가 되었다면 보통 과거 시제인 C번 잠시만, 이거는 됐대. 이거 볼 것도 없네. BCD는 단수. 이런 문제야 이거. 그래, 복수. 근데 여기서 주어는 단수. 이 간단하네요. BCD가 나올 수 없더라 문제. A번 개체가 될 거다. 개체가 되니까 미래 시제랑 또한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138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be limited to, 좌석이 100명,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to가 나와 있죠. be limited to 잡아 놓으시고요. 이걸 확인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선택제 형용사로 나열된 어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형용사 어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자, 형용사 어휘 문제는 제가 오른쪽을 봐달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서는 안 적어놨나? 여기서는 제가 빠뜨렸나? 그러니까 명사건, 동사건 뒤에 어울리는 전치사들은 품사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 그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등장한 여러분들 limited라는 표현이 어떻게 여러분들 사용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is limited
is limited to site supervisors라는 표현 나와 있죠. 상사들로, 상관들로 국한돼 있다. is limited to safety. 안전 컨트롤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is limited only to residents. 거주민들로만 제한돼 있다. be limited to 뭐뭐로 국한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눈에 익숙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confidential 같은 경우는 뭐 기밀의이라는 이런 형용사, formal 같은 경우는 이전의, 또 mandatory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이라는 형용사. 형용사 어휘 문제가 아마 4-5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순수한 해석 문제라 봐야 되겠고, 그래도 아는 놈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더 많이 맞추시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파워랭킹 형용사 어휘가 1순위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끝나는데 끝날 때 조건은 그 단어 앞뒤에 어울리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는 조건이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정답되는 어휘들, 예문 나온 어휘들을 하나씩 늘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9번 잠정적인이라는 단어 뒤에 일정인가? 잠정, 일정, 스케줄이 없네. 보통 일정표 같은 거, 아이티메일 뭐죠? 여행 일정표죠, 그죠? 스케줄도 좋고요. 일정은 항상 바뀔 수가 있대. 알겠습니까? 일정 항상 바뀔 수가 있어. 볼까? 어떤 문제인가? 그래서 library 잠정적인, 근데 이건 이상하다. 이거 고르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itinerary 같은 경우는 여행이 나와요. tour 같은 거, 트래블 상품들의 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안 맞다. 그러면 잠정적인 library, disappointing, 실망이 있고, 그러면은 폐쇄, closure 좋습니다. 잠정적으로 오픈하면은 tentative opening,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은 tentative closure, 둘 중 하나인데 그런데 오픈하는 건 우리가 기분 나쁠 리가 없어. 대신 폐쇄하는 건 요즘 폐쇄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실망할 일이 많겠죠, 그죠? 해석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A번. 그 다음 거는 쉽겠네. 어용 문제라서 have, PP형 사이는 100% 부사. 이건 넘어갈게요. 141번은 딱 봐도 마침표 맞춤의 사이니까 문장 집어넣기거든요. 앞문장 이거 알겠죠? I've read a wide range of 다양한 materials을 읽었다. 어디 있는 동안? while in BL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어봤답니다. 근데 문을 닫는 거야.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거든. 그리고 나서는 볼까요? 또한 나는 also.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also. 또 봐야지. 우리 뭐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반복만이 살 길이다. 내 머리를 믿지 말자. 여러분들 명언입니다. 내가 만들어도 내가 말해도 괜찮네. 자, Power Ranking Part 6. 왜 Part 6가 없어? 이 방송용 자료였구나. 이거 말고 잠시만요. 토익 교재 기출단어 모음집 한 땀 한 땀 제가 만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우. 여기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Part 6의 여러분들 전문 어휘라는 거 내용 주축에 있습니다. Part 6 뉴 토익의 파워 랭킹 Part 6만 답이 나왔죠. 거기에 2위가 뭐죠? In addition, 게다가라는 단어죠. 게다가라는 단어. 그리고는 additionally 여러분들 게다가라는 단어. also 또 게다가라는 단어. 6위. as well as도 게다가라는 6위. 엄청나죠? 게다가라는 표현. 문장이 많으니까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혹은 말입니다. Part 6의 문장 삽입 자료 갑니다. 문장 삽입을 할 때 Part 6 5월 29일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토익까지 분석해보니까 328개의 정답 삽입 문장에서 정답률이 높은 어구들을 다 추려봤지. 추려보니까 this also가 또 2위. 봅시다. 앞문장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또한의 뜻을 지닌 부사가 빈번하게 사용. 특히 앞문장의 동일한 실제일 때는 정답이라 보면 되겠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답률도 높다. 18번 토익에서 30만 개 중에서 2위.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짜잔 also 됐나요?
좋습니다. 정답은 A번. 동일 시제 그랬나? 동일 시제. 아까 방금 제가 동일 시제 그랬나? have read 완료 시제. 또한 also have enjoyed 완료 시제. 정답은 A번. parsi스도 뭔가 감이 오니? 공부하는 법 뭔지 알겠네요, 여러분들. 142번 시제 문제요. 시제는 이미 했냐 아니냐의 싸움. 이미 했다면 여러분들 과거나 현재 완료. 아직 안 했다면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능동태 수동태 문제인가? 142. 이거 잠시만 쉬울 것 같은데. 142번 문제요. 보자. 이거는 전치사가 있구나. 전치사가 있으면은 수동태 문제니까. 잠시만요. 수동태 문제니까. have been withdrawn 그리고 might be withdrawn. 여러분들 A번과 D번에 이미 했다면 A번, 아직 안 했다면 D번 그런 문제였겠네요. 아무래도 잠정적인 결정이거든요.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리가 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한 거야. 정답은 D번.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43번부터 146번. School notice 학교에서 알림짝이네요. 143번은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대명사 문제겠구나. 대명사 문제. 보자. 대명사 아니구나. 아까 학교의 공지사항이라면 students랑 school administrators.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학교 측이고 요거 여러분들 학생층이라 봐야겠다. 그죠? 학생 공지문이니까 항상 notice 양식은요. notice 양식은 잘 들으세요. notice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지문도 토익이 너무나 좋아해. 이거를 왜 공부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공지문 써볼까? 공지문에서 정답률 높음. 공지문에서 행사 알리는 글. 공지문에서 회람 받는 이가 공지문에서는 이 단어 찍으라. 이거름들 단어가 문장 양식에 따라서 정답되는 어휘가름들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notice만 일단은 보도만 하더라도 글을 받는 건 대충 거주자, 학생들, 직원들 측이고 글을 쓰는 건 바로 관리자, 무슨 매니저급, 회사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 건물의 관리인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빈칸은 글을 읽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여러분들 inside bring your order 당신의 주문 품을 가지고 오지 말고 당신 직접 책을 order 주문할 수 있다. 학생이 주문하겠죠, 그죠? 좋습니다. 정답 여러분들 students예요. 그래서 notice의 글량식이 한 집단에 듣고 있는 대다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역 단체가 지역민들에게, 그 다음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리 풀 수 있어요. school notice니까 회사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notice만 보더라도요. 요령 많아요, 발식에도. 그 다음 144번은 시제 문제 아닌가?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봅시다. 이미 했다면 were having, 아직 안 했다면 are 이래 보는 문제겠네. 자, 했냐 안 했냐 보겠습니다. 근데 notice는요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For those who don't have computer access요.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도서관 컴퓨터가 will be available. will be 없었죠. are available. 현재 시제가 미리 되신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답이 C번. 네, 미래가 원칙이지만, 여러분들, 물론 미래가 원칙이 원래는 아직 안 한 것들은 그렇지만은 현재 동사가 2순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notice라 그랬죠. 공지문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notice는요, 앞으로 향후 있을 일에 대한 안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will be. 네. 그 다음 마지막 145문제 마지막이구나. 145번 역시 여러분들 문장 집어넣기 앞문장 한 번 읽어볼게요. 145번 145번은 보자. 앞문장이 일단은 아까 고인 내용이네요. 학생들이 컴퓨터 검 사람들은 빼롱빼롱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때 A번은 뭐 서명해라. 아우 뭐 서명이야 컴퓨터 이용하는데. 그 다음 B번은 로그인해라. 나쁘지 않고. C번 인터넷 접속은 셧다운 될 거다. 아 지금 주문해야 되는데. 그 다음 D번은 If you order any book online during the period, 이 기간 동안 주문하시면 당신은 2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로그인해라. 그 다음에 D번은 주문하면 받을 거다. 근데 앞에 일단은 뭐 이용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받았을 것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요. 먼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무조건 나오는 거 확인할게요. 시간 잘 들으십시오. From 8 a.m., 6 p.m. on every Monday, Tuesday, Thursday. 시간 명사 맞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관련 어구들이죠, 그죠? 이걸 제가 왜 찍었냐? That period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 알겠습니까? That period요. 역시나 part 6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we hope that이야. 이런 데 말고 형용사 that이야. 형용사 that 나와라. 형용사 that. 아, that amount. 아까 that amount도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 또 다른 데서는 없나? that effect. 자, 왜 정답률이 높은가 말할게요. that이 여러분들 접속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웬만하면 정답이야. 그 효과는 앞에 그 효과가 언급되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기간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표현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그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라는 표현 더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part 6의 랭킹 1위가 요거 말고 문장 집어넣기에 랭킹 1위가 뭐냐고요? 바로 this입니다. this. 랭킹 1위. 30만 개 중에서 탑 10 중에서도 1위. this. 앞문장에 언급된 표현. 알겠습니까? 앞문장에 언급된 표현. 앞문장에서 언급된 표현을 대신할 때 this입니다. this입니다. 근데 this가 이라면 대시 근데 이거건 그거건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part 6에 this와 that. 다시 말하지만 part 6에 여러분들 표현들이라 이 말이거든. part 6 표현들. 그것도 문장 집어넣기에 요령이 있단 말이야. part 6의 part 랭킹 문장 삽입의 여러분들 랭킹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1위 알겠습니까? this와 that 나올 때 정답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물론 100%란 말은 못 해드리겠지만은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 찍으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146번 문제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겠는데 뭐 뒤에 that 나오면 not고 that이 아니구나. 자, we will send the flyer. 우리가 당신 보낸 이 flyer 전단지는요. We blank you off. 자, 사람 off입니다. 사람 off야. 동사 어휘 풀이법 찾아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명사 확인. 사람 명사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inform, notify, assure, convince 이런 단어들의 정답 가능성 때문이죠. 코로 이 문제는 보자. 정답이 notify. 다시 말할게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알리다라는 사람 동사. 시험 전달에 공부해야 될 이유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던 뭐 지은 씨랑 또 주원 씨랑 그 다음에 또 진석군 그 다음에 또 윤주 씨가 나오셨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각종 여러분들 스킬들이 적용되는데 물론 우리 아직 안 배운 것들은 또 파르시스 다양한 풀이법들 또 B과정 진행됩니다. B과정에서는 또 파르시스도 진행되고 또 우리가 또 아직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로 또 여러분들 진행하는 그 내용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스킬로 적용되어서 문법 문제의 90%는 읽지 않고 한 단어 내지는 두 단어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20년치 기출 문제가 다 이런 식입니다. 한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가 아닌데 한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외에는 죄다 문법은 한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 풀 수 있더라. 심지어는 어휘 문제도 심지어는 문장 삽입 연결사마저도 해석을 여러분들 최대한 아낄 수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대신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될 건데 반복을 계속 많이 시키되 문제 풀고 나서는 필기한 내용 돌아와서 이 뭐였더라? 이 확인하는 과정 저도 했거든요. 네, 그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반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